본격적인 꽃게철이 오자마자 중국에서는 수많은 불법 어선들이 몰려오고 있다. 대한민국 해경 측에서는 특공대까지 투입해가며 쉴 새 없이 불법 어선들을 몰아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미세먼지의 황사를 두고 중국인들은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에 발끈하며 김치는 한국 것이라고 우기더니 미세먼지는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냐. 미세먼지의 기원은 중국이 아니고 김치의 기원은 중국이다. 한국의 선택적 기원설이 어이가 없다. 고글을 적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중국의 행동을 보다 못한 남미 국가연합이 중국의 불법어업 행위에 맞서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사실이 주목받으며 대한민국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인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과거 중국 어선을 향해 M60 기관총을 발사한 사례가 있고 20mm, 40mm 기관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를 통해 대응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해상 관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불법 조업과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거의 매일 중국 불법 어선들이 목격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선에 대한 납포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을 하루가 멀다고 내놓고 있다. 중국의 불법 어선들은 거의 매일 집단적으로 행동하며 불법 조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어렵다. 중국의 불법 조업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의 사용하는 그물의 간격이 너무 촘촘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稚어들까지 싹 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수역에 입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국 어선들은 규정이나 법률에 신경 쓰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가고 있다. 최근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 무궁화 31호가 납포한 중국 어선만 봐도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코 규격 약 35mm를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의 수산물을 불법 포획했고 이벽시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포된 중국 어선은 이벽할 때 적재 어획물을 30톤으로 보고했으나 실제 총 18톤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 수역에 입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해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제주도뿐 아니라 흑산도 앞바다 역시 중국 어선들의 침입에 신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만 해도 하루 동안 총 4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납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국 어선들은 각각 111톤급 쌍타망 어선이다. 선원이 9명씩 탑승한 두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창 내에 은닉 장소를 따로 만들고 조업일지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도 역시 중국 불법 어선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과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다. 선원 4명이 탄 중국 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허가 없이 조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나열한 사건들은 모두 2021년 3월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런 속도라면 중국의 불법 조업은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 해양경찰은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 코로나19가 해상을 통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포에서 퇴거 위주의 단속을 벌여 총 12,691척을 퇴거 조치했다. 이는 전년보다 4.7배, 2018년보다는 13.1배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마구잡이로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대응은 어떨까? 중국 정부는 도리어 자국 해양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발효시키며 무기 사용을 합법화해 놓은 상황이다.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중국 해경법을 주성령 제71호로 발효시켰다. 중국 해경법상 해양경찰의 기본 임무는 해상안전보위와 해상치안질서 유지, 해상밀수밀항 단속, 직책 범위 내에서 해양자원 개발 이용, 감시점검, 범죄 예방 제지와 처벌 등이다. 중국 해경법은 외국 선박의 불법 침범을 막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다며 발포권을 부여했다. 해경이 개인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의 범죄 혐의자나 무기 등의 불법 운송, 불법 생산 활동을 위한 외국 선박의 중국 관할 해역 진입, 정선 명령 거부, 불법 행위 저지에 실패할 때 등이다. 이에 따라 영유권이나 관할 해역을 놓고 분쟁을 겪는 국가들의 어선에 대해 중국 해경 함정이 개인 또는 공용 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해양 분쟁이 군사적 무력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나 12,000톤급 신형 대형 함정의 경우 76mm 함포와 30mm 기관포를 장착해 군함 수준의 무장력을 갖췄고 해경 요원의 개인 화기도 군인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해경법 발효로 제주도 남방 이어도 해역과 가거도 해역 등 해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에 대해 중국 해경이 발포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만일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서해 관할 해역에서 해양권익 수호를 명분으로 무력 시위에 나설 경우 양국 간 예상치 못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주장했던 것이 무색하게 황사의 발원지는 몽골이다. 한국 매체들이 자국을 강타한 황사가 중국발이라는 잘못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검측기관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중국 국경 밖에서 시작됐고 중국은 단지 거쳐가는 곳일 뿐이다. 중국 여론은 몽골에서 황사가 시작됐다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 환경과 대기 문제는 국경이 없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아름답고 깨끗한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파렴치하다. 한국이 사라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질지도 모른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 맞다. 한국과 몽골이 모두 중국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선택적 기원설이 지겹다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중국의 안면몰수한 발언과 행동들을 접할 때마다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진다. 이 같은 중국에 대항해 만들어진 국제연합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남미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이다. 해당 국가의 정부들은 자국 해역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 선박들의 조업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남미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자국 해역 인근 공해상의 외국 어선 출몰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불법 조업을 예방하고 맞서기 위해 함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협력과 실시간 정보 교환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남미 지역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FP 통신은 성명이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지역에 중국 어선단이 대규모로 출현하는 것을 거듭 경고해왔다. 남미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힘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 해경은 서해 해역을 침범해 집단으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30여 척이 달려들어 위협하면서 집단으로 저항하자 M60 기관총을 수백 발 발사하며 공격했고 이후에도 단속 강화 대책을 통해 20mm, 40mm 기관포 등 공용 화기를 사용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그러자 지난 2017년과 2018년 중국의 어선들 사이에서는 한국 해역으로 가서 불법 조업하다가 총 맞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우리나라 해역은 평화를 되찾은 바 있다. 이와 같이 불법 조업 행위에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생존권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량 안보가 걸린 문제이니만큼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여 대한민국 해역으로 불법 침범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